여러분, 감 좋아하시나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빨간 감을 보면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감을 자주 권하는 편이에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주년 동안 내과에서 환자들을 봐온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을철만 되면 유독 소화기 문제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 분들께서 선생님, 감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 가을 일입니다. 슴씨 수세 되신 박 할머니께서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열흘 넘게 변을 못 보셨고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장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겨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위장에 돌이 생긴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할머니의 식습관이 문제였어요. 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고 후식으로 감 1개를 꼬박꼬박 드셨대요. 달걀과 감 둘 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딱딱하게 뭉쳐버려요.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 몸에서는 이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종 임금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함께 드시고 나서 복통과 설사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승하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감과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 이 3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감과 함께 드시기 쉬운 정말 흔한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감과 만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3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견과류, 요거트, 수정과. 이 조합을 알고 계시면 감의 좋은 효능은 배로 늘리고 나쁜 부작용은 확 줄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가을부터는 감을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감이 왜 좋은 과일인지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감의 효능을 제대로 아셔야 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감은 천연 비타민 C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 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오렌지나 귤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과의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그 외에 단감 1개, 그러니까 250g에서 300g 정도 되는 감 1개만 드셔도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약 40%를 충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시잖아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에 감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감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줍니다.
탄닌 성분은 혈액 속에 쌓인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고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 감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세 번째,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에 들어있는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눈 내부의 세포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순이 넘어가시면 안구건조증이나 백내장 같은 퇴행성 안질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죠. 이런 분들께 감을 권해드립니다. 감을 꾸준히 드시면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곶감에는 단감보다 비타민 A가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숙취 해소에 탁월합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술을 드신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쓰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감을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과당과 비타민 C 성분이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탄닌 성분도 숙취 해소에 한몫합니다. 탄닌이 혈액에 녹아있는 알코올 분해 물질과 결합해서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또한 비타민 C는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간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술 드신 다음날 아침에 홍시 하나 드시면 한결 개운해지실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감은 술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지능청 연구에 따르면 감의 황색 색소인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의 떠른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 잘 나타나는 암, 고혈압, 뇌졸중 등을 예방하시려면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식물 섬유가 풍부한 감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감인데요. 문제는 이 좋은 성분들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과 상극인 음식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감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감을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에 따라 탄닌 함량도 다르고 주의해야 할 점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단감이 있습니다. 단감은 떠른 맛이 없어서 바로 깎아 드실 수 있는 감이에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단감에는 비타민C가 100g당 약 14mg 정도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은 약 80일 들어있습니다. 단감을 고르실 때는 꼭지와 과실이 빈틈없이 붙어있고 위에서 봤을 때 가로 세로가 비슷한 직사각형 형태를 갖춘 것이 좋아요.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으며 꼭지 부분이 깨끗한 것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홍시가 있습니다. 홍시는 떠른 감이 완전히 익어서 부드러워진 것인데요. 단감보다 비타민 A 함량이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홍시 100g당 비타민 A가 약 26이 들어있어요. 특히 중요한 점은 홍시의 경우 탄닌이 불용성 상태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른 맛이 없고 변비 걱정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께는 단감보다 홍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곶감이 있습니다. 곶감은 감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인데 건조되는 동안 수분이 빠지면서 각종 영양소가 농축됩니다. 그래서 효능이 크게 늘어나요. 비타민 A가 단감보다 약 4배 정도 많고 당질이나 칼륨, 칼슘, 인 같은 영양소도 단감이나 홍시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특히 곶감 표면의 흰 가루는 시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관지와 폐에 좋아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곶감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열량이 100g당 250kcal 정도로 높고 당도도 높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에 2-3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곶감에는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임산부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로 어떤 감을 드시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는 칼륨이 풍부한 단감이 좋습니다.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기관지가 약하시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께는 곶감이 좋아요. 폐 기능을 강화하고 기침 가래를 사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한 홍시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감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셨으니 본격적으로 감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인, 칼륨, 칼슘, 철분, 비타민 A, B, D, E가 골고루 들어있고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달걀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달걀을 감과 함께 드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운 응고물, 그러니까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젊은 분들은 위산이 충분해서 이 덩어리를 어느 정도 녹일 수 있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응고물이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식사를 해도 금방 배가 불러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점점 심해지면 속쓰림이 생기고 설사를 하기도 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박할머니 사례처럼 위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본초강목이라는 옛 의학서에도 감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한 경우 급성 염증 반응이나 결석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실수로 달걀과 감을 함께 드셨다면 생강즙을 마시거나 한두 시간 이내에 억지로라도 토해내는 것이 좋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달걀과 감을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할까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셨으면 점심 이후에 감을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가을이 되면 감과 고구마가 동시에 제철을 맞이합니다. 둘 다 달콤하고 맛있어서 간식으로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고구마 먹고 나서 후식으로 감을 드시거나 고구마 말랭이와 곶감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당분이 위에서 발효되면 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산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펙틴 성분과 만나면 침전물이 생겨요. 이 침전물이 위장에 쌓이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장 출혈이나 위궤양을 유발하기도 해요. 또한 고구마와 감은 둘 다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감은 탄닌 성분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물러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집니다.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으로 복통이 생기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구마에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많이 찹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방귀가 자주 나오며 속이 불편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구마와 감을 드시려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점심에 고구마를 드셨으면 감은 저녁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해주세요. 세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도토리묵에 양념장 콕콕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이 도토리묵을 감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탄닌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탄닌이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탄닌 성분은 대장에서 장내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평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며칠째 변을 못 보시고 배가 빵빵해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탄닌은 체내에서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탄닌과 철분이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철분 흡수가 방해되는 거예요. 빈혈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 어르신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탄닌은 단백질과도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방해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도 해로운 음식 궁합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감과 도토리묵을 꼽았어요. 이 조합은 변비와 빈혈을 유발하고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과 도토리묵을 드시려면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가급적이면 같은 날에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변비와 빈혈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위석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이런 소화장애가 신장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몸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감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보약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와 감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활성산소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감의 탄닌 성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탄닌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견과류의 기름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줘요. 견과류는 또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감도 혈관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까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감을 얇게 썰어서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홍시에 잣을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곶감 속에 호두를 넣어서 말아먹는 호두 곶감말이도 정말 좋은 간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되니 일석이조예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식하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와 감의 조합이 왜 좋을까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줘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트의 유산균이 이런 탄닌의 부작용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요. 하나에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트와 감을 함께 드시면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거트와 함께 감을 드시면 감의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탄닌 때문에 걱정되셨던 변비 문제를 요거트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에 단감을 작게 깍둑 썰기해서 넣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홍시를 요거트에 섞어서 스무디처럼 만들어 드셔도 맛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덜 익은 감, 그러니까 떨은 맛이 강한 감은 탄닌 함량이 높아서 요거트의 단백질과 뭉칠 수 있어요. 잘 익은 단감이나 홍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정과입니다. 수정과는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데요. 계피와 생강을 달여 만든 물에 꿀이나 설탕을 넣고 곶감을 띄워서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을까요?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감기 예방이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계피와 생강은 성질이 뜨거운 음식입니다. 반면 감은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에요. 동의보감에 보면 성질이 반대인 음식을 적절히 조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정과가 바로 이런 지혜가 담긴 음료예요. 계피와 생강의 뜨거운 성질이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서 어느 체질의 분이 드셔도 탈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한 곶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철분, 계피의 항균 성분, 생강의 면역 강화 성분이 어우러져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수정과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실 거예요. 수정과 만드는 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계피 100g과 생강 50g을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달여주세요. 면보로 걸러낸 다음 기호에 따라 꿀이나 흑설탕을 넣어 단맛을 더합니다. 식힌 다음에 잘게 썬 곶감을 띄우고 잣을 몇 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했다가 드셔도 맛있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견과류, 요거트, 수정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합을 기억하시면 감의 좋은 효능은 배로 늘리고 부작용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달걀.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 위장에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소화장애와 위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 위산과 탄닌이 반응해서 침전물을 만들고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도토리묵. 둘 다 탄닌이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변비와 빈혈을 유발하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감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감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견과류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탄닌의 부작용을 중화시켜 줍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이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올가을에는 감을 건강하게 제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감을 드실 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지, 얼마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가족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자분께, 자녀분들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